네, 안녕하세요. 보성 파워텍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 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보성 파워텍이 좀 아쉽게도 계속해서 조정의 움직임을 좀 받아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금 상승하는 움직임으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이 조정이 좀 더 깊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할 수 있다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 목표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도 고민을 좀 해보자. 반대로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눌릴 것인지, 눌렸다가라도 반등할 수 있는지,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뭘 살펴볼 것이냐. 우선 이런 차트상의 움직임을 먼저 살펴볼 것이고, 이런 흐름을 만들어놨던 그 주체들이 누군지도 한번 파악을 해볼 거다. 그리고 이 주체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상에서 봤을 때 얘네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상승 추세는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걸 우선은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서도 이 앞전의 고점 구간 여기를 깨지 않으려는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다가 다시금 상승하는 추세로 올라가든 아니면 조정의 움직임으로 변경이 되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있을 것이냐? 뭔가 재료가 있을 것이냐? 그 부분도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서 과연 이런 받아준 움직임이 있는지, 그런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는지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재료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자. 자, 우선적으로 보성 파워텍이 뭐에 관련돼 있습니까? 원전에 관련돼 있죠. 원전 관련된 이슈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니,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미 대형 계약으로 SMR 시장을 확대하겠다고 기대감이 쌓여 있다라고 이 25일 날 이미 뉴스가 나왔었다. 자, 이러한 재료는 이미 있는데, 문제는 이 원전이라고 이렇게 수주가 되자마자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을 가져오는 기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바로 이런 상승세가 안 나올 수는 있을지언정 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상승세를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두산 엘러빌리티가 원전의 대장격이다 보니까 걔네들이 쭉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그런 부수적인 다른 종목들도 따라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날 것인데, 그게 바로 나타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다른 원전주들도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것 뿐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은 충분한데, 단기적으로 뭐 1%, 2%, 3%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고 겁먹을 게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루 이틀 이제 주식하고 말 게 아니라 이제 꾸준하게 해 나갈 거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번 종목을 봤을 때 이 보성 파워텍 여기서도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은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 여기서 다시 이렇게 상승세로 돌리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오는 모습이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수급도 한번 살펴보면은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좀 해주다가 살짝 매도하는 움직임 나왔었는데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기관도 지속적으로 매수 매도를 좀 반복하고 있지만 결국 계속해서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자, 외인과 기관이 둘 다 이런 매수세는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말인즉슨 계속 이런 상승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는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여력은 충분하다. 지금 이런 곳에서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상승 추세를 좀 만들어 나가면서 이렇게 상승했다 조정줬다 상승했다 조정줬다 하는 움직임을 가져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우리 이런 곳에서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움직임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게 상승 추세 하단 부분에 있다고 무조건 매수라는 게 아니라 이 기관과 외인의 매수세를 꼭 확인하면서 우리 같이 매수하면 될 것이고, 반대로 매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매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내다가 어느 순간 이 추세를 깨고 올리는 이런 움직임 강하게 나타나면서 흐름을 좀 만들어 나가다가 기관과 외인이 갑자기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좀 보일 것이다. 그럼 그때 우리도 같이 매도하고 나가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매수하는 움직임, 그리고 매도하는 움직임, 이런 게 계속해서 확인을 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구간들이 한 군데가 있고, 또 이런 거보다 좀 더 편안하게 매수 매도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다. 어디냐? 자, 이런 노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매수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파란색 신호들과 함께 우리는 매도하면서 비중을 좀 조절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신호들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이 노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저점을 나타내는 신호인데,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은 상승 추세로 변경되기 때문에 우린 이런 곳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반대로 이 파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뭐냐, 단기적인 고점을 나타내는 신호인데, 여기서 수급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하락 추세로 변경되기 때문에 매도를 생각할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는 수급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들어오고 있던 거를 확인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는 그냥 살짝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올 걸로 예상할 수가 있는 거고, 오히려 수급이 빠져나가는 곳은 이런 곳이다. 이런 곳에서 수급이 빠져나가니까 긴 조정이 나타났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 이런 신호들을 확인하면서 신호만 보는 게 아니라 뭘 같이 봐야 되느냐? 이 수급을 같이 꼭 확인하면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이 수급까지 같이 확인하면서 이 매매 타이밍을 같이 잡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좀 더 보여드리고, 우리 보성 파워텍 이 목표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지표와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매도하는 곳을 아신다면은 이 최고가 매도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이 파란색 화살표가 나온 다음에 주가는 떨어져요. 자,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딱 최고가를 찍고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지표가 매수와 이렇게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줄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사유 지표가 이 종목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른 예시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상승을 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가벼운 종목들만 봤는데, 자, 대형주들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 대형주도 마찬가지였다.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 상승을 하고, 자,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죠. 자, 노란색 뜨고 상승, 파란색 뜨고 하락. 자, 여기서도 노란색 뜨고 상승을 이어가다가 파란색 뜨니까 하락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노란색이 떠주니까 다시 잡아서 올려주는 모습까지 다 연출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자신감 생기셨죠? 자, 여러분들, 저는 유튜브답게 이 구독자분들에게 영상으로 계속해서 증명을 해 보이겠지만, 타점을 한 호가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시면 이 영상을 기다리시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구독자가 되어주시면은 챙겨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밑에 하단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구독과 좋아요 했다는 표시로 이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구독이라고 온 번호들은 다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놔가지고 이런 타점들 나올 때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조정을 주다가 이렇게 좋은 매수 타점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같이 매수하자고 문자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뭐 타점까지는 싫고 이 지표만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지표 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자, 위에는 번호 010-8420-8354번으로 여기서 이번엔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어떤 지표를 어떤 설정값을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함수가 조금 필요한 것도 있어서 함수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야기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다시 보성 파워텍 얘기해 보자면은 이제 우리는 뭘 볼 것이냐,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지금 장기적으로도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 다시 단기적으로라도 반등시키는 움직임이 나오게끔 돈이 들어오고 있는, 즉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까지 다 확인을 했죠. 그렇다면은 이런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한다면 결론적으로 어디까지 올려놓을 수 있는지 그런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 월봉으로 살짝 돌려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자, 얘네들이 이렇게 상승시켰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주고 그 다음에 이런 쌍바닥 패턴을 만들고 다시 올려주는 형식까지 나타나면서 거래 대금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까지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러면은 이런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여건들은 다 마련이 돼 있다. 뭐가 있습니까? 자, 재료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 들어오고 있는 수급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차트상의 위치가 지금 앞에 있는 여기를 또 올려놓는 그런 그림까지, 자, 차트상의 움직임까지 이 상승을 시킬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과연 어디까지 여기서 올릴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자. 자, 우선적으로 이 앞자의 고점들은 다 돌파를 시킨 다음에 살짝 조정을 주고 있는 거다 보니까 여기를 뭐 목표가로 잡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은 그 위에 구간은 어디냐? 자, 6,000원 구간 이런 곳이 있는데 여기는 이미 한번 뚫었다가 매물대를 소화시킨 다음 다시 조정을 준 거기 때문에 여기 목표가도 이렇게 그렇게 두꺼운 매물대가 있는 거는 아닐 거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를 좀 노려볼 것이냐? 이 7,000원 구간이 있고 8,000원 구간이 있는데 7,000원 구간도 그렇게 매물대가 높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서 뭐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렇게 딱 찍고 내려왔다라면은 뭐 매물대가 좀 있을 거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이 구간이죠. 자, 이 8,000원 구간이 오히려 강한 매물대가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을 시킨다면은 이 8,000원까지는 한번 도달하지 않을까 싶은 움직임이 연출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1차적인 목표가는 어디다? 이 8,000원 구간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 가서도 뭐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조정이 나올지 이런 부분 판단했다가 뭐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목표가를 이렇게 갱신해 나가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올 거다 한다면은 일단 매도했다가 뭐 다음 매수 타점 잡고 진입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중간중간 뭐 매도하면서 수익도 다 챙겨 나갈 거 챙겨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1차적인 목표가 어디라 그랬죠? 이 8,000원 구간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네, 이렇게 목표가를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계시냐 이런 변수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 변수에 맞춰서 우리는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대응하지 않고 그냥 목표가까지 쭉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6,000원 구간에서 갑자기 안 좋은 변수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일단 매도해가지고 수익 지킨 다음에 뭐 다시 매수해서 진입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 변수가 나타나서 살짝 조정 줬다가 다시 한번 반등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다. 변수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매수했던 가격까지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시간만 낭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면 절대 안 되고 변수에 맞게 무조건 대응을 같이 해줘서 안 좋은 변수가 나타났다 그러면 매도해가지고 수익 챙겨 놓은 다음에 뭐 다시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나타났는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듯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이 시장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대응 방법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대응 방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면은 뭐라 했습니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랬죠. 이런 매수 구간이 나타나는 종목들도 발견되면은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이 모든 거는 채널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뭐 혹시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기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번호인데 이 번호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확인되는 대로
이런 혜택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